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안심권에 들어가 있죠. 자, 월요일날 하락한 부분들을 일단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 올려놨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도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협상만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 상승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면 지금 25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지지선 확보까지 가능합니다. 자, 수급은 관망세 속에서 일단 매수세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매수 우위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죠. 아직 완벽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수급이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면 뭐 지수에 상승한 쪽은 부담이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초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중간 종목들은 약간 변수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 시장이 올라간다. 즉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리를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급이 이동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래소 쪽이 좀 강하고 코스닥 쪽이 좀 약했었는데 코스닥 쪽으로 또 매수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도 했었고요.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오늘 좀 강세가 일어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들은 코스닥 쪽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코스피에 있는 자금들이 코스닥 쪽 그런 종목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에만 그냥 집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 조금 이따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2509포인트.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직은 뭐 데드크로스지만 주가가 미리 올라서게 된다면 따라 올라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RSI 지표도 지금은 약간 과한 편은 아닙니다. 일단 뭐 급하게 내려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한 지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2550. 근데 지금 보시면 2600포인트 부근에서 이 장기 평선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한 방에 뚫어주기는 어려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반복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지금은 지지선 확보를 다시 만들어냈고요. 위쪽 라인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미국 증시가 별 문제 없이 넘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좀 서주는 모습이더라도 분위기는 상승적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쪽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인데 뭐 비슷하겠죠. 네,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축소된 상황이고요. 뭐 중국과의 단판이 남았지만 영향력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딥시크 같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딥시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논란을 잠재우는 시점부터는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기업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알파벳의 상황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알파벳이 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들이 올라가 주기만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편안하게만 흘러간다라면 내일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재미없는 구간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매수를 하겠다라면 약간 관망하는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살짝 주의하는 패턴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오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코스피에서 나타나지 않는 차익 매도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조금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는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시장 모두 조금 재미가 없었다라는 판단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다. 올라가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침에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10시 반부터 매도를 들어가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매수 확장하면서 600억 정도 진행이 되면 됐고요. 금융투자는 이 타이밍에서 매도를 쳤고요. 연기금은 조금 더 매수 확대해 줬습니다. 수급 동향이 약간 꼬여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해주기만 한다면, 즉, 야, 니네 매가 더 우리를 매수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이제 당위성만 제공해주게 된다면 아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 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수급 이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시 반부터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시총 상위에 있는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수급들이 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거의 뭐 한 800억, 900억까지 나와서 조금 우울했었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산의 이동, 자금의 이동을 통해서 어느 쪽이 내려가고 어느 쪽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하이닉스가 대장입니다. 4%대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됐고, 네이버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1% 넘게 2%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밀렸죠. 이거 54,000원대 저항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좀 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도 오늘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자동차 종목군도 대체적으로 오늘은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가 오늘 4.8%에다가 카카오도 오늘 5.6%. 자, 요거는 이제 딥시크의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샘 올트먼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가 이제 1호 협력 회사 이렇게 또 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네이버도 같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대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한 부분들 조금 만회해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조선주,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뭐 그다음에 저기 있죠.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네, 대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제 올라왔으니까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뭐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은행주 섹터들도 약간 약세 보였고요. 그래서 이 중심부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쪽에서 이제 수급 이동이 일어나면서 네, 코스닥도 좀 자금이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중심부로 내오게 되면은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자,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시면 오늘 레인보우가 로보틱스가 9% 상승합니다.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는 두산이 더 세졌었는데 오늘은 레인보우가 역시 대장이니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이 오늘 20%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사실 별 볼 일 없죠. 네, HLB는 마이너스, 에코프로비엠은 2.7% 상승, 뭐 별 볼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HPSP에서 이제 오늘 반도체 쪽 상승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형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이런 퍼즐이 풀어내지지 않으면 주가 상승이 조금 네, 쉽지는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가면서 조금씩 빠지는 형태에 있었고요. 뭐 양자학 컴퓨터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도 뭐 올라간 건 올라가겠지만 크지 않은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는요, 그냥 고만고만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볼게요. 거래소 쪽에서는 590개 상승, 303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 시점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1147개,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492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자, 상승률 볼게요. 에드바이오텍, 그 다음에 클린봇, 인스코비 이런 쪽으로 숲, 네, 요거 상한가가 다 밀렸네요. 네. 이런 모습 좀 있어서 상한가에 밀린 게 좀 있네요. 해성 에어 로보틱스,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윈 플러스. 야, 이거는 양자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잘 가네요. 네. 아무튼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는 모습들이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죠? 네. ISC까지 해가지고, 네. 48개. ETF가 거의 없죠? ETF 거의 없으니까 아마 오늘은 이것을 이제 순수하게 오늘 상승시켰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아남전자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갔고요. S에너지. 네.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보죠. 쭉 보시면,
풀무원 3.7%. 아침하고 크게 다른 점 없죠? 네, 이거 보니까 고영 생각나네요. 아까 고영 매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19,000원, 18,000원대 후반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팔아서 내려간 거 아닌 건 아시죠? 네. 내려갈만 하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아까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조정이 조금 예상된다. 이 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하락률 볼게요. 지금 3.7% 기억하고요. 하락률 넘어가시면 애닉, EQCL 이건 끝나는 거고요. 애니제는 그냥 하한가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하이퍼코퍼레이션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락 포인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떨어진 종목은 많지 않네요. 11개 정도 종목만 오늘 하락세를 좀 보였다. 이 중에 정리매매 2개 빼고 나면 9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오늘은 하락 포인트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1.89, 3.7, 1.89면 약 1.5에서 2% 정도 오늘 계좌 올랐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의 경우는 한 1% 정도, 네, 조금 더 올랐으면 올랐을 것 같고, 1% 정도? 네, 1% 전후로 움직였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뭐 크게 내린 것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1% 정도 계좌 상승률 좀 봤을 것 같아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됩니다. 1.5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 수익률 나왔으면 적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기관 쪽 움직임은요,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네요. 네, 금융투자인가요? 이놈들이, 네. 다른 종목들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가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곧버스 때리고 레버리지 매수했다는 부분들 지금 종목에 관여는 많이 안 했네요. 그리고 기관 총계로 보더라도 실제로 많이 관여를 안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매도한 것은 이제 LG CNS 이거 신규 상장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보다도 특별하게 관여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의 움직임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ETF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포지션 보고 나서 종목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수했고요.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외국인은 반대겠죠? 네, 외국인 넘어가 보면,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제 샀다가 오늘 또 팔았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과정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변화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특이한 건 2차전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2차전지도 반등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일단 기본적으로 끼어 있고요. 하나오션, 알테오젠, 현대차, NG, CNS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수가 일단은 2,500을 넘겼으니까 다시 2,550 돌파에 대한 부분들의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요. 시장이 올라가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 잘 간수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흔들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특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적인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일단 무시하고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긋하게 투자하시면 별 문제 없이 좋은 성과를 올리실 거라 생각되니까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저녁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